주변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이 지역민들과 함께합니다. 즐거운 책 읽기 함께하는 시간 라디오 북카페입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눠갈 수 있는 좋은 책 만나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열매하나 출판사의 천소희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전라남도 선정도서 4권을 소개해 드렸는데 편집장님께서 가져오신 책도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하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도 작가님의 경찰관 속으로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작가님 혼자서 독립출판물로 제작하시고 유통하셨던 책이라고 해요. 근데 독립출판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5,000부 이상 가까이 판매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출판사를 통해서 다시 제작되어서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책으로 저는 이제 읽었고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으신 것처럼 작가가 3년 넘게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일과 만난 사람들, 고민한 것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언니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직접 쓰신 책이네요. 드라마에서나 또는 영화에서는 사건 해결사로 짠하고 나타나서 등장인물로 보기는 하는데 보통은 경찰관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쓴 편지 형식이라고 하면 아마 작가님이 여성 경찰관이셨나 봐요. 네, 부제가 언니에게 붙이는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 경찰관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건물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가끔씩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게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뭐 경찰관은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직접 대면하거나 이럴 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죠. 그럼에도 경찰이라는 직업은 의뢰 이런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간혹 뉴스에서 안타깝지만 어느 경찰관의 위법 행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좀 이제 저희가 실망할 때도 많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될 때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찰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노고는 정말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쉽게 접할 순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책일 것 같아서 더 궁금해지는데 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은 산 사람, 죽은 사람, 남은 사람이라는 3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찰 작가는 경찰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겨나는 현장에 있는데 본인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쉽게 바로 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이제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변해가는 자신의 마음, 초심을 바로잡기 위해 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 우리 세상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면들에 대해서도 함께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찰을 꿈꾸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찰관인 분들도 이렇게 이 책을 보시면 느끼는 게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럼 책 속에서 경찰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라고 나오나요? 네. 우리가 드라마에서 술에 취한 분들이 파출소에서 행패 부리고 많이 길에서 보이죠. 싸우는 장면 나오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말리고 하는 네. 이런 장면들 이제 경찰관분들이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좀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좀 높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술에 취한 사람보다 맨정신으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이제 무시하는 발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을 때도 많고, 이제 심지어 이제 신체 위협을 이제 받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범인이 다치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경찰관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작가 역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들에 놓였을 때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음. 때 좀 비겁한 마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현장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피해자를 온전히 잘 지켜내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우리 사회의 시스템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그래서 책 속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게 되고 되게 많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 공무 중 죽었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 경찰분들도 계시고 계속된 이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자살하는 경찰분도 있다는 대목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여기 판권에 보니까 그 책 인쇄 일부도 순직 경찰관들 위해서 기부한다고 밝혀 놓으셨더라고요. 어. 네. 네, 편집장님 말씀처럼 저도 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막 경찰이 됐어요. 여성 네. 경찰관인데 근데 정말 술에 취한 분들도 그렇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분들도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위협적인 욕설도 많이 하고 폭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대요. 네. 근데 정말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긴 한데 경찰이 그쵸. 정작 그분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씁쓸했거든요. 네. 근데 직접 감상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책에서 낭독해 주실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작가님이 아예 경험을 되게 이제 상세하게 써놓으셔서 소리내어 낭독하기에 힘든 이야기들이 이제 저도 감정이입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 이제 낭독 부분을 고르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아프지만 또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인구가 한 명 줄어버린 관내를 전과 다름없이 순찰했고 세상 그 무엇도 바뀐 것 하나 없이 멈춰버린 곳 없이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어. 그러다가 아마 그 사고 이후 반년 정도 지난 때일 거야. 한 여자분이 파출소에 와서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며 인계를 해주고 가더라고. 습득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적으면서 그분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 한눈에 보기에도 생소한 외국 이름. 그리곤 떠올렸지. 아, 그분이구나. 사고로 죽은 아이의 어머니. 흩어진 뇌를 쓸어 담으며 트럭 옆에서 절규하던 그 어머니. 나는 그분이 주워준 지갑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어. 하지만 다행스러운 기분도 동시에 들었지. 아, 이분이 잘 살아있구나. 한 문장 속에서 슬픔과 안도가 함께 젖어드는 그 기분을 언니는 느껴본 적이 있어? 아직 살아있구나. 거친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지갑을 주워주는 그 마음의 선함까지는 미처 잃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지독한 일이 생겼던 걸까? 나는 진심으로 기도해, 언니. 부디 죽은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 풍경이 트럭 바퀴가 아니었기를.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서 스스로 겪는 성장의 고통 외에 타인이 주는 아픔을 겪을 일 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남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제발 그 어머니에게도 남은 동생에게도 더 이상 울 날 따위는 오지 않기를. 당신의 존재 이유는 남아있는 선한 사람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에. 낭독해 주신 부분은 그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이주 여성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너무 마음 아픈데요. 네, 막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걸. 사실은 이제 앞에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그 어머니가 그 현장에서 보세요. 예, 그 이제 내용이 묘사돼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가 너무 큰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 사실 나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세상에 희망은 없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낯선 나라에서 가난을 겪고 있던 여성이 갑자기 아이를 잃은 큰 고통을 겪은 거죠. 그런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지갑을 다시 파출소로 가져다 준 겁니다. 이 책에 진짜 황당하고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책 속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사실은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세상을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녀의 살아있음 자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이주 여성도 또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같이 잘 슬퍼하고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작가님 마음도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네, 그 지난한 경찰관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이것이 이제 무뎌지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준 작가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 책에는 작가님이 만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가정 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 교육을 받지 못해 이름 없이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 가족에게서 수십 년간 폭력을 당한 여성 등 삶의 끝에 내몰린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어떤 독자가 이제 작가님 책 너무 우울하다 그랬대요. 근데 작가는 이 말에 반박할 생각이 없다고, 이제 실제로 끝나지 않는 내전처럼 나아질 거란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글이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목격한 거의 모든 현장과 장면이 그와 같았고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힘든 분들을 다 도와줄 수도 없고 또 경찰관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었을 테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그런 한계를 느끼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힘들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시선을 거둘 순 없다.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을 시선을 거두면 이제 아무도 그분들을 도와줄 이제 소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용기 있게 그것들을 직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원도라는 작가명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본명이 아닌데요. 작가님은 동네를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면서 문득 마주치게 되는 경찰관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바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경찰관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이해와 이제 좀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좀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을 읽고 경찰관 또 그들을 둘러싼 우리 세상의 이해에 대한 폭이 좀 더 넓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편견을 줄이고 또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면 역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매하나 출판사의 천소희 편집장이었습니다. 화가와 미술에 대한 뒷이야기를 유쾌하고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는 시간,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윤종 미술작가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명화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네, 오늘은 1990년경에 제작된 유화 작품이에요. 사과와 오렌지라는 세잔의 6년에 걸친 역작인데 역사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 사과와 오렌지. 네. 네, 말씀 중에 역사적이다라는 네. 표현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작품을 두고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잔의 정물들이 거의 보면 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유가 세잔의 사과 때문인데요. 네. 모리스 드니라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화가이고 작가이고 장식예술가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류에게 영향을 막대하게 끼치는 세 개의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개의 사과요? 네.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 그리고 세잔의 사과예요. 아마 그분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아마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사과도 아마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또 뉴턴의 사과, 네. 그리고 세잔의 사과, 그리고 애플사의 사과. 네. 재밌는 표현인데 네. 그만큼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라는 작품이 미술사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세잔은 나는 사과 한 알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파리뿐만
뿐만 아니라 미술사를 놀라게 했죠. 어. 네. 오늘의 작품을 잠깐 보시겠는데 작품은 1m가 되지 않은 별로 크지 않은 사이즈의 정무라예요. 유화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 테이블 위에 주름 잡힌 화려한 무늬의 천이 있고요. 또 하얀색 천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위에 접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포트 그 위에 이제 오렌지와 사과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짙은 갈색과 청색이 돋보이는 정무라 작품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순천 K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작품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도 지금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작품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평범한 사과나 오렌지가 놓여있는 정무라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역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은 모든 게 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요? 네. 이 문제들이 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미술사를 보실 때 지금의 입장에서 보시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네,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파격적인 어떤 부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술사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실 때는 그 동시대나 그 이전 시대의 눈으로 작품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작품은 제작된 시기가 언제냐면 사진기가 이제 막 발명이 되고 인상파가들이 야외로 나가면서 고유의 색깔은 없다. 아침에 보니 이 색이고 저녁에 보니 이 색이더라. 어떤 게 진정한 색이냐 이러면서 색깔을 막 바꾸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런데 세잔이 이 작품에서 공간, 표현부터 색채부터 시점부터 표현 방식부터 모든 부분을 어그러뜨리기 시작한 괴물 같은 작품이에요. 괴물 같은 작품이요?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뭔가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들이 조금 어정쩡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테이블 자체도 조금 삐딱한 것 같고요. 뭔가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인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접시도 조금 삐딱한 것 같고 네. 듣고 나니까 괜히 그러네요. 또. 네, 우리 아나운서 분들 이제 님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신 것 같은데 외곽선들이 되게 거칠고 막 뚝뚝 튀어나와 있어요. 색깔도 대비가 되게 심하고 색깔 배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통적인 색채법 또는 원근법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보면 평면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그린 것들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미완성인가? 실수로 그린 그림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세잔이 그렸다 하면 계획된 그림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세잔은 일부러 또 의도해서 이렇게 작품을 완성시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세잔은 한 작품을 그릴 때 거의 100번을 그린다. 100번. 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주로 그렸던 세인트 빅토리아 산이나 또 마지막에 되게 수작인 대수욕도라는 작품을 보면 거의 70점의 완성 작품, 100점의 완성 작품이 남아 있어요. 그럼 한 작품을 그릴 때 100번을 고쳐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의 작품을 그려낸 거죠. 네, 어마무시한데요. 네, 네. 작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낮은 접시를 보고 있는 사람, 높은 접시를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포트, 흰 천을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무늬천을 보고 있는 사람, 그 아래 깔려 있을 것 같은 가구를 보는 사람, 모두 제각각의 시선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선으로부터 해서 입체주의인 피카소의 입체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색깔을 또 공간을 변형시키는 배치하는 그런 색채의 파괴, 공간의 파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비즘, 야수주의, 마티스가 앞장서는 야수주의를 탄생시키는데 이 두 사조는 사실 19세기와 20세기 미술을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이에요.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은 거리가 되게 먼데 거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오늘의 우리 세잔이 한 거예요. 이제야 왜 세잔의 사과가 그렇게 역사적인 작품인지 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정말 배경 지식을 알고 보니까 작품이 달리 보이는데 그러면은 세잔은 어떤 작가였을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 게 카드 놀이 하는 사람이란 작품이 연작이 있었어요.
그거를 놓고 저희가 자를 가지고 수평 수직을 재면서 세잔이 어떤 부분의 구도를 의도적으로 맞추었을까를 수수께끼 풀듯이 막 했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세요. 네. 이전에는 역사 위주의 인물화 계열이 인정을 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세잔 이후로부터 정물화가 미술계에 큰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네. 정물화. 네. 근데 정물화에 그렇게 열정을 많이 보였던 건가요? 네. 일단은 오래 변하지 않는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과, 오렌지, 레몬 같이 오래 썩지 않는 그런 이제 정물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색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색채, 그리고 재현이나 묘사보다는 대상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원, 구 있죠. 입체적인 구, 원추, 그다음에 원뿔과 같이 근본적인 모양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60년의 삶 중에서 한 20년 그림을 시작하게 된 20살 넘어서부터 한 40년 동안은 혼자 아틀리에에 박혀서 이런 자기의 작품을 세계를 찾고자 고심하셨던 예술가입니다. 오늘은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란 작품을 감상해봤는데 약간 뭐랄까 공식에서 해방된 작품을 그린 세잔이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오윤종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예술가들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원근법 그리고 하나의 시점, 명한 표현으로부터 미술을 해방시키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과 하나, 정물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기법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40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몰두하신 예술가인데 하지만 이 세잔은 60살이 넘어서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늦게 인정받았네요. 네. 요즘 세대와는 좀 맞지 않는데 한 번에 빨리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잔은 한 터치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느리고 천천히 걸음을 걷는 그런 세잔이었는데 저희 지금과는 좀 맞지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느리고 또 무거운 걸음을 걷는 세잔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일상 가볍다고 생각하는 생활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또 천천히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윤종 미술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댈 그리며 사는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가시나무 숲 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사람아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지역 뉴스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는 KBS 순천 라디오 매거진 프로그램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아마 오늘 삼계탕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초복날에 삼계탕 1000인분을 배에 싣고 섬을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시민복지포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인데요. 삼계탕만큼이나 뜨끈하고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여수시민복지포럼 임채욱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누구보다 더 뜻깊은 초복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여수 섬 지역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초복을 맞이해서 저희 여수시민복지포럼에서 올해는 지금 20개 섬, 화정면 전체 섬의 어르신들에게 지금 삼계탕 닭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 참 닭을 사서 포장하고 또 배에 싣고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역 예. 자원봉사자 분들도 함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닭을 보통 이제 삼계탕 닭 그러면 너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닭 도매상에 가서 좀 큰 닭을 고르는 것부터 문제가 됐고요. 또 섬마다 뭐 30마리, 50마리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도매상을 찾고 가격도 서로 맞춤을 했고 아침 일찍부터 봉사자들하고 도매상에 가서 포장해서 박스에 나누어 싣고 현장으로 아침 일찍 달려갔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이 도서 지역 어르신분들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진행된 이 삼계탕 데이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삼계탕 데이를 지금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섬 어르신들이 이제 초복이면은 의뢰이 마을 전체로 모여서 삼계탕 우리 잔치를 한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엄중해서 섬마다 지금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면사무소로 오십시오 해서 사전에 또 약속을 해서 10시 반에 함께 이제 전달식을 갖자고 했는데 이제 섬마다 배편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면사무소가 아주 복잡하고 들썩들썩한 하루였습니다. 서로 기분이 좋아서 지금 마을마다 큰 솥을 마련해서 끓일 준비를 해놨다. 빨리 좀 달라. 이런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이 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데이 이 여수시민복지포럼에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라고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또 그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시작한 것은 이제 근래 시작한 것은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제가 여수시에서 선복지를 할 때 2007년부터 선복지를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마다 초복의 어르신들이 섬은 닭이 귀하니까 닭을 좀 사다 드리니까 여간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6년부터 민간 시민단체 입장에서 모금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16년은 한두 개 섬밖에 못 했는데 17년, 18년 되면서 이제 주위에서 후원도 들어오고 특히 닭 전문 우리 생산 공장인 하림에서도 생닭을 후원받아가지고 아주 의미 있게 했던 때도 생각하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공동모금의 후원금도 받고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십시일반 1000마리 모기 SNS 홍보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해마다 이렇게 꾸준히 여름이면 진행되어 온 행사인데 한 해 한 해 초복날 섬 지역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보람도 크고 또 즐거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섬들에 가서 직접
한섬만 오늘 들어갔습니다만은 작년 상황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있는 소리도 연도를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제 또 초복 행사한다고 생닭을 가지고 간다니까 먼저 잔치상을 또 그 섬 어르신들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현장에서 나는 큰 문어나 요즘 또 여름은 농어철입니다. 그래서 농어회를 떠놓고 우리 봉사자들은 그것만 드시게 하고 우리 섬 어르신들은 생닭을 끓여서 당신들은 그걸로 잔치하겠다 해서 참 배불리 맛있게 현장에서 그 회를 먹고 온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행사가 끝나면서 내년에는 그러면은 오리를 좀 사오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서 올해는 지금 연도는 중복대 내려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연결해서 닭을 사갈 것이냐 오리를 사갈 것이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네,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섬마을 이장님 분들께 재료만 전달만 해드릴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전달은 네, 예. 잘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코로나19가 선복지를 좀 어렵게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매달 복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임의용 서비스만 저희들이 개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계탕 데이를 전체 마을별로 특성에 맞게 하신다고 해서 오늘 이장님들을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을 어르신 상황마다 삼계탕을 우리가 박스로 묶어서 오늘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을은 작년처럼 똑같이 행사를 하겠다. 또 어떤 마을은 몇 집 나눠서 끓여 드시기로 하겠다. 뭐 이런 또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또 어르신들한테 엄중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행사를 잘 치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행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이 항상 최우선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초복날 섬마을에 배달된 삼계탕 재료는 또 여수 시민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마음으로 모아주신 결과라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 삼계탕 대회를 위한 준비와 모금이 진행됐던가요?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 부족 관계로 우리 화정면에 100명 이하 섬들만 저희들이 전달을 하다 보니까 큰 섬 이장님들이 너무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차별을 하신다고.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할 때부터 모든 섬을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우리 여수 대능나눔 봉사단들이 그러면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주위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자 해서 처음에는 참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모금이 될까 했더니 그래도 여기저기 홍보가 되면서 10마리에서 20마리, 30마리 한 3일 지나니까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해서 참 1000마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 기부나 나눔이 큰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이 삼계탕 1000인분을 준비하신 거라면 정말 많은 분이 함께 동참해 주신 건데 준비하시면서 뭐 1000인분 모금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마음 졸이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단계별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모금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저희들이 이제 단톡방을 재능 나눔 봉사단이 한 3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모금되는 기부되는 상황을 좀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50마리 이렇게 기부자가 나타났다, 오셨다. 그러면 다시 그 상황을 알리면서 또 홍보를 하시고 또 한 3일 뒤에 200마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적극 주위에 다시 홍보해 주십시오 해서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SNS 소통과에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해 주시겠습니다 해서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퍼날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웠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1000마리가 마련돼서 오늘 행사를 한 것입니다. 네. 참 우리 시민들에게 고맙다. 시민 정신으로 선복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다 느껴지네요. 예. 네, 여수 시민 복지 포럼에서는 그동안 여수 섬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예. 이 삼계탕 데이 이외에도 또 계획하고 예. 계신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코로나19로 어떤 시대 상황이나 복지 서비스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대면 서비스보다는 비대면 서비스, 1대1 서비스를 저희들이 또 전달 방법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 위생이나 방역, 안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반기에 좀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수 섬 예. 지역 복지 문제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제 앞으로 사회는 복지가 공공 서비스만으로는 다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수는 섬들이 많은 또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은 접근성이 또 어렵습니다. 또 육지의 자원봉사나 기부 행위보다도 훨씬 더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일으키는 어떤 모티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닭 1000마리 모으기를 해봐도 시민들이 참여가 저희들이 상상한 것보다 참여도가 높다.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나눔과 기부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섬복지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재능 나눔 봉사단을 더 활성화시켜서 섬복지를 좀 민간 주도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독려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가 2026년 세계 최초 섬박람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시민들 중에는 여수 섬 이름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고요. 처음 가보는 우리 재능 나누는 봉사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을 알리고 섬 사랑 운동으로서 섬복지도 전개를 하면은 여수시의 미래인 섬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도 큰 어떤 시민 정신으로도 길러질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지금 이번 행사에서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민 분들과 따뜻한 섬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민복지포럼 임채욱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만남, 유쾌한 미담, 행복한 웃음, 우리 지역의 정다운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현장 취재 동행. 현장 취재 동행 박문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어제 광양에 있는 하평마을과 본정마을에서는 농촌 현장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현장 포럼이라는 게 농촌 지역에서 알리는 토론회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농촌 현장 포럼은 이제 농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의 자원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설정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제 한마디로 주민 주도로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농촌 현장 포럼이 왜 열리게 된 것일까요? 목포도의 전남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강평년 교수 만나보시죠. 농촌 마을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 인프라, 사실 도시하고의 기초 인프라라든지 문화복지, 교육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사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동안에 간과했던 건 아니고 농식품부라든지 갑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개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행정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필요도, 주민들의 요구도가 반영이 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끝난 후에 사후관리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전체적인 참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운영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림부가 2013년부터 이 현장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의견이 사업화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현장 포럼을 하는 목적은 농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기 위함이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담장을 수리하거나 꽃길을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어제는 광양 하평마을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마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광양 하평마을은 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광양읍에서 이제 차를 타고 15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요. 한적한 농촌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옥평사라는 큰 사당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공적비와 또 효자의 행적을 기리는 비석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하평마을에는 총 17가구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17가구요? 네. 17명이요? 17가구요. 아, 네. 그렇게 큰 마을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하평마을 주민들은 마을 자원 찾기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셨을까요? 네, 또 이 마을에는 90살이 넘은 어르신도 있고 100세가 넘은 어르신도 있고 또 80세 정도는 막내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장수마을이라는 마을 자원을 좀 활용해보자 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또 마을 입구에는 큰 동천이 있는데요. 이제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원한 물 옆에서 더위를 식히고 또 옥평사 사당을 구경하고 갑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꽃길을 조성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좀 찍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평마을 주민들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빈집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외지인들이나 많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농장으로 소일거리를 했으면 합니다. 빈집을 정보화 교육장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나 매점, 슈퍼, 숙박 기능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어머니들 그 영화 보는 것도 한번 설치해보는 것도 좋고 막걸리 모임, 목공 거기서 배운 것도 좋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로 주변에 백둘러진 집이 많은데 그게 뭐 노후가 됐어요. 노후가 돼서 보기가 좀 흉해요. 그런데 그걸 벽화를 칠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옥룡천 동천을 마을 쉼터로 여름철 피서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구체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네요. 네. 그리고 벌써부터 기대도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하평마을은 또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니까 주민끼리 단합도 잘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하평마을은 특히 공동체 자원이 풍부한 마을인데요. 청년회에서 주도한 계공 모임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달에 10번 정도 공동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 공동 급식도 좀 늘리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또 마을회관에서 도란도란 모여서 자주 식사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해년마다 한 번씩 마을 사람들끼리 여행도 갑니다. 여행도 같이 가요? 네, 같이 가고 또 어버이날 행사도 다 같이 모여서 마을 행사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는 날도 좀 추진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공동체 자원들도 추가가 되면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뭐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웃끼리 친한 그런 마을인 것 같네요. 네네. 또 그런가 하면 광양 본정마을에도 다녀오셨죠? 이 본정마을은 라벤더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광양읍 본정마을 인근에는 사라실 라벤더 정원이 있습니다. 이제 라벤더가 만개한 보랏빛 물결을 보려고 전국에서 나들이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이제 라벤더 치유 정원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벤더를 더 활용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정마을 주민들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이제 라벤더는 이제 항상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뭐 팔 수 있는 걸 고사류나 이제 매실 같은 거를 이제 장아찌로 담아가지고 팔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는. 정월 대보름 같은 때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산제 지낼 때도 어차피 풍물을 하고 길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임처럼 동아리처럼 활동을 좀 확대를 하고 국이나 장구나 이런 것들도 다 모아서 주민들이 같이 모두 다 즐겁게 그냥 놀이문화처럼 할 수 있도록. 간양하면은 본정하면은 금강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금을 많이 캐는 데가 애정시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금강이 유명했죠. 우리 마을에 금강굴이 개발되고
라벤더에 연결돼서 탐방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방을 이용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시면 판매를 좀 하시려고 이제 두부라든지 가공식품을 여기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본정마을은 라벤더 단지로도 이미 유명한데 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면 앞으로 더 유명한 지역 관광지로 거듭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광산구를 또 박물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카페 동굴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또 달집 태우기라는 이 전통을 잘 계승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마을 대표 자원들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될까요? 남구연구소 김상철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농촌 현장 포럼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물은 농촌 현장 포럼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마을의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된 사업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또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을 거쳐서 세부적인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광양시에 제출을 해서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마을이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8개 마을을 심사를 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하고요. 그 선정하는 기준들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냈는지 또 자원이 있으면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성과들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점수를 맞은 마을 5개가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농촌 현장 포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마을 경관도 좀 개선이 되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득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문선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한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